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그 요양보호사들을 위해서 이제 TV에서 많이 개선점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그러는데 내년도에 또 요양보호사들을 위해서 많이 처우 개선을 한다고 그러는데 네.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일단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하고도 관련되어 있는 게 이제 최저 시급 부분인데요. 네. 올해 최저 시급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그 얘기 듣기로는 8,720원. 아, 그거 정답을 제가 좀 봤어요. 네네. 올해 최저 시급이 네. 그 8,590원입니다. 네. 올해 최저 시급이 8,590원이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이제 최저 시급이 8,720원으로 오릅니다. 네. 네, 올해가 이제 8,590원. 월급제라 그러면 이제 하루에 8시간씩 월요일부터 뭔가 주 5일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하면 그 상시 근로자는 한 달에 209시간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올해 최저 시급이 8,59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179만 5,310원이에요. 네. 네, 내년도에는 최저 시급이 8,720원으로 올라가고요. 네. 최저 월급여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급여가 182만 2,480원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네네 요 급여인데 이제 내년에 요거와 관련해서 또 요양보호사는 법정 수당이라는 게 있죠. 네네. 법정 수당. 혹시 요양보호사가 받을 수 있는 법정 수당, 이거는 수당을 꼭 줘야 되는 거예요. 법정 네네. 수당이라고 하는 게 혹시 법정 수당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네, 그것도 정답을 봤는데요. 네. 연장 수당하고 휴일 수당 그리고 네. 거기 야간 수당이 있는데 야간 수당 같은 경우는 또 협의에 의해서 정할 수 있다고 그렇게 봤습니다. 네, 법정 수당에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는 주차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 주를 만근을 하면,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한 주에 하루에 8시간씩 5일을 하면 40시간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주 40시간 근무제를 이제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 40시간을 근무했을 때 하루치 8시간을 하루를 쉬더라도 유급으로 주는 거를 그걸 주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주차 수당을 주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이제 법이 바뀌었죠. 연차 수당이라고. 그래서 요양보호사는 주차와 연차 수당이 법정 수당입니다. 네. 그래서 연차 수당 같은 경우에는 법이 올해 어떻게 개정이 됐냐면 예전에는 연차 수당 그러면 1년 이상 근무를 했을 경우에 그래서 이제 이 연차 수당을 주게 돼 있었는데 한 달을 만근하면 하루를 이제 이 연차로 주는 거죠. 쉬더라도 이제 이거를 쉬도록 주든가 한 달을 만근하면 그 다음 달에 하루를 1년을 근무했을 때 그러면 하루를 쉬게 하든가 연차로 이렇게 주지 못하면 수당으로 주게 돼 있었는데 올해는 그게 법이 바뀌었어요. 2020년도에. 1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올해는 그러니까 입사를 하고 나서 입사를 1일에 하는 사람도 있고 뭐 2일에 하는 사람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2일에 입사했다. 그러면 그 달을 제외하고 그 다음 달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하겠죠. 그 다음 달은 2일에 입사한 사람은 말일 정도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말일 정도에 들어와도 마찬가지예요. 말일에 들어와도 그 다음 달에는 1일부터 근무를 하겠죠. 네. 그러면 그 다음 달 만근을 하게 되면 그 다음 달부터 하루를 연차로 주든가 연차로 못 쓸 경우에는 수당으로 주는 게 연차 수당이에요. 그래서 올해 2020년 개정된 게 뭐냐면 1년 미만의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입사하고 나서 그 다음 달 1일부터 말일까지 만근을 하면 그 다음 달부터 하루를 연차로 주도록 돼 있죠. 그럼 1년 미만자는 연차가 몇 개 발생할까요? 그 개월수에 따라 틀리고 그 들어온 달을 빼야 되겠네요. 그죠? 네. 1년 미만이니까 11개 발생하겠죠.
그렇죠. 근데 6월 달에 1년이니까. 들어오면 6월 달에 들어왔으면 그 다음 6월 달 네, 7월까지 네, 해가지고 네. 11개가 발생하는 네, 거죠. 네, 그죠? 아. 네. 그 6월에 들어왔으면 그 다음 달 6월까지 했을 때 6월에 입사한 걸 빼면 11개가 발생하겠죠. 아, 네. 그러니까 그래서 올해는 입사일서부터 이렇게 계산이 되겠군요. 그러니까. 입사일부터 계산하는데 입사일은 빼고. 1일 날 근무하는 사람도 있지만 2일 날이나 중간에 입사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입사한 달은 빼고 네. 그 다음 달 1일부터 만근까지를 해서 말일까지를 해서 그 다음 달에 하나씩 연차를 주게 돼 있기 때문에 1년 미만자는 11개 연차가 발생합니다. 네. 그리고 그 1년 이상이 된 사람은 이제 3년까지 해서 근무 경력이 3년까지 됐을 때 1년에 15개 연차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쉬게 해주든가 못 쉴 경우에는 수당으로 주는 거를 연차 수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 법정 수당에는 이렇게 주차 수당이 있고 연차 수당이 있어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야간 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야간 수당이라 그러면 밤 10시부터 2월 6시까지 근무를 하게 되면은 본인이 받는 급여의 50%를 더 정산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럼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밖에 안 되나요? 네, 그걸 야간 수당이라 그래요. 야간에 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밤 10시부터 2월 새벽 6시까지를 야간 수당이라고 하고 있죠. 요양원 같은 경우는 야간에 근무를 많이 하시잖아요. 24시간 어르신을 케어하니까 이제 야간 근무자는 야간에 근무를 하니까 야간 수당이 붙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법정 수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까 얘기한 기본 시급에 대한 이런 것들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최저임금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근로기준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그 기본 시급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최저임금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주차, 연차 그다음에 야간 수당 이런 것들을 이제 법정 수당이라고 해야 됩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줘야 되는 수당이죠. 그다음에 올해 또 개정이 된 게 있어요. 내년도에 2021년도에 뭐가 개정이 됐을까요? 국가에서 지금 지향하는 게 뭐냐면 요양보호사를 또 요양보호사 단체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요양보호사를 공무원처럼 대우를 해줘라. 그렇게 처우를 개선해줘라라는 이런 정책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또 이 법정수당으로 개정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내년부터 30인 대부분의 이제 소규모 사업장들도 다 아마 30인이 넘을 거예요. 30인 이상의 사업장들은 내년부터 예를 들어서 요양원이나 중환보호는 일요일 날 근무할 수도 있고요. 특히 이 법정 공휴일. 법정 공휴일은 예를 들어서 신정, 구정, 그다음에 뭐 추석. 3.1절, 추석 연휴, 광복절 뭐 이런 것들을 그 법정 공휴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일요일을 뺀 이런 국경일. 빨간 날짜. 근로자의 날도 포함되나요? 근로자의 날도 당연히 포함되죠. 이런 날 요양보호사가 근무를 하게 되면, 근데 그동안은 근로자의 날은 이제 대부분은 이제 근로를 뺐는데, 그동안은 이제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런 법정 공휴일이든 어쨌든 주 40시간을 근무하면 그거에 대한 급여만 줬으면 되는데, 내년부터는 주 30인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정 공휴일 날 근무를 하게 되면 가산금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내년부터는. 그것도 이제 내년에 바뀌는 처우가 개선이 되는 부분이죠. 그러면 30인 이하일 때는 어떻게 그거는 그냥 기본 급여를 주는 거죠. 그냥 급여고, 50% 가산 안 한 그냥 기존에 그 받던 급여. 근데 대부분의 사업장들 어느 정도 사업장들은 거의 30인 이상이 넘죠. 이 근로자들의 수가. 특히 요양원이라든가 그다음에 방문요양센터들 같은 경우에는 가족요양을 포함해서 30인 이상 사업장이 됩니다. 이런 데들은 그래서 요양보호사님들이 좀 규모가 있는데 취업을 할 필요가 있죠. 30인 미만은 딱 그 급여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근데 30인 이상이 되는 사업장에서는 법정 공휴일 날 어차피 이 24시간 요양원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24시간 365일 생활하는 시설이잖아요. 요양보호사가 돌아가면서 일을 해야 되죠. 국경일이라고 요양보호사 근무를 안 하면 어르신들 케어는 누가 하고 밥은 누가 드립니까? 그런 날 근무를 하면 그동안은 그냥
그 급여만 줬지만 내년부터는 50%가 가산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경쟁에 의해서 그 개인 30인 이하인 데서도 똑같이 적용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적용하기가 힘들죠. 힘들어져요? 네, 사업주들이 안 주시려고 하겠죠. 법적으로 더 급여를 많이 주진 않겠죠. 법적인 어떤 규정이 아니니까. 네. 그렇구나. 네. 급여는 돈하고 관련된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내년에 이제 바뀐 부분이고, 또 그러면 이제 내년도에 요양시설이나 주간보호에 네. 상시 근로, 즉 하루에 8시간을 근로를 하는 8시간 이상 근로를 하는 요양보호사들의 월 급여는 182만 2,480원이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높아졌죠. 많이 높아졌네요. 네. 근데 거기에다가 이런 연차수당, 그 다음에 이런 야근수당, 그 다음에 법정 공휴일 수당, 요양보호사님들 시급을 내년에 이렇게 결정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게 대략 결정이 됐습니다. 내년도 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방문 요양 시급이. 그래서 내년에는 몇 프로가 되냐면요.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요양보호사 시급이 대략 한 50원 정도 되죠. 어떤 데는 11,000원 정도 되는데 내년도 시급이 대략 그 각 지역별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결정이 됐어요. 네. 86.6% 내년도에는 그 요양보호사하고 사회복지사 급여를 전체 수가의 86.6%로 할 경우에 요양보호사의 기본급이 8,720원이라 그랬죠. 최저임금. 에다 주휴수당이 대략 주휴수당이라 그러면 하루에 8시간씩 주 5일을 일하면 하루 8시간을 쉴 때 이거를 유급으로 주는 걸 주휴수당이라 그랬죠. 방문요양 같은 경우는 하루에 3시간씩 뭐 주 5일을 일했다 그러면 3시간을 이거를 그 유급으로 쉬었을 때 일요일날 쉬었을 때 유급으로 주는 걸 주휴수당이라 그래요. 대략 그러면 한 20% 정도 되거든요. 그럼 주휴수당이 한 1,744원에 연차수당, 아까 연차수당은 사람마다 달라요. 1년 미만인 사람은 이제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에서 3년 이내인 경우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이후에는 1개씩 늘어나요, 연차가. 그래서 올해 또 법이 개정이 됐는데 최대 연차가 지금 17개인지 그거는 좀 다음 제가 설명할 때 한 번 더 표를 만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15개, 1년에서 3년 이내는 1년에 15개씩 연차가 발생하는데 그거를 못 쉬었을 경우에 요양보호사는 실제 연차를 드리기가 힘들어요. 그거 이제 연차 수당으로 줘야 되죠. 그래서 연차 수당이 이제 15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략 545원에서 이 수당을 다 합치면 내년도 요양보호사 시급은 11,009원 정도가 돼요. 근데 이제 끝에 9원이라는 게 참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협회 차원에서 이제 서울이나 또 지역마다 다르기는 하는데 저희가 협회 차원에서 협의를 통해서 대략 내년도에는 11,020원으로 요양보호사 시급을 결정하자라고 이렇게 합의를 받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도 방문 요양사들의 시급은 대략 지역별로 달라요. 이거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대략 시간당 11,020원 정도로 저희가 합의를 받습니다. 네, 거기에 또 이제 요양보호사들은 상시 근로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4대 보험을 의무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본인 급여에서도 4대 보험이 공제되지만 센터에서도 4대 보험료를 부담을 해줘야 되죠. 50%씩. 그래서 4대 보험료 지급이 되고 특히 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에서 부담하게 돼 있죠. 네, 그렇게 되면은 대략 내년에 총괄 시급. 그래서 기관에서 요양보호사에 부담해줘야 되는 거. 요양보호사를 위해서 지출해야 되는 게 대략 시간당 14,000원에서 15,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기관에서 요양보호사를 위해서 부담해줘야 되는. 그래서 요양보호사들 실제 가져가는 돈은 대략 11,020원이고 기관에서 4대 보험료나 그 다음에 또 퇴직급여 이거 적립을 해줘야 돼요. 요양보호사는 1년이 지나면 퇴직급여를 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포함했을 때 14,000원에서 15,000원 정도가 됩니다. 네, 적지 않은 돈이죠. 요양보호사는 학력, 경력, 나이 제한이 없는데 시간급에 대한 거예요. 지금 시간당. 네.
그래서 대략 내년도에 시급이 한 11,020원 정도가 될 것이다. 우리 방문 요양사들의 한 40% 이상이 가족 요양을 하고 계세요. 네. 가족 요양사. 그래서 제가 지난 회에 가족 요양사에는 90분형이 있고 60분형이 있다라고 얘기를 네. 했죠. 네. 그래서 거동이 어려운 등급이 있는 가족을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가족이 수발하는 경우 가족 요양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게 내년도에 좀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변동이 되냐면 네. 가족 요양 같은 경우는 이제 60분형이나 90분형이나 등급에 따라서 월간 쓸 수 있는 한도 금액이 있어요. 네. 재가급여 같은 경우에 네. 특히 방문 요양 같은 경우 가족 요양은 이제 방문 요양으로 하는 거죠. 근데 가족 요양은 60분형이나 90분형이기 때문에 한도 금액이 많이 남아요. 네. 그래서 올해까지는 주 야간 보호센터를 가족 요양을 하는 이제 수급자가 가족 요양을 받는 수급자가 가족 요양은 보통 노노케어가 많죠. 네. 네. 그렇죠. 배우자, 네, 배우자가 노노케어가 이제 제일 네. 많은데요. 이분들이 케어를 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주야간 보호센터를 많이 이용하도록 이 가족 요양하는 분들이 주야간 보호센터를 이용을 하게 되면 네. 한도 금액의 50%를 더 지원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한도 금액이 월간 100만 원이다 그러면 50만 원을 더 쓸 수 있도록 해준 거죠. 그 조건은 뭐냐면 주야간 보호센터를 하루에 8시간, 네. 한 달에 20일 이상 이용을 하게 되면 그 한도 금액을 50%를 이렇게 증액을 해줬었죠. 네. 근데 내년도에는 그게 많이 축소가 됩니다. 어떻게 축소가 되냐면 하루에 8시간, 한 달에 14일 이상 이제 이용을 하게 되면 한도 금액이 20%밖에 가산이 안 돼요. 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주야간 보호센터를 하루에 8시간, 한 달에 20일 이상 이용하면서 이 그 60분형 가족 요양도 하고 또 90분형 가족 요양도 했는데 네. 내년도에는 이 추가되는 한도 금액이 50%에서 20% 감산이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추가되는 금액을 가족 요양을 하는 분이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주야간 보호센터를 내년에 이용을 하게 되면 가족 요양을 하시기가 어렵다. 네. 그래서 그동안은 주야간 보호센터를 많이 이용하도록 한도 금액을 50%까지 지원을 해줬고 이랬는데 내년도에는 그 한도 금액을 20%로 네. 50% 지원하던 걸 20%로 이게 좀 축소가 되면서 특히 가족 요양하는 분들이 주야간 보호센터를 많이 이용을 하셨는데 네. 내년도에 보면 그 하루에 8시간 이상 이용할 경우에 네. 주로 4등급 어르신들은 60분형인 경우에 6회밖에 이제 서비스를 못하게 돼 있고 네. 90분형은 월 4회밖에는 서비스를 못하도록 이렇게 축소가 되죠. 그래서 특히 가족 요양을 하는 분들 중에 주야간 보호센터를 같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 한 달에 이 방문 요양, 이 가족 요양 횟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잘 검토하시고 같이 이용하시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에 대한 건 어쨌든 근로기준법이 강화가 되면서 네. 요양보호사의 처우가 계속 개선이 돼가고 있고 또 공무원처럼 이렇게 대우를 해줘라. 그래서 주 40시간 이내에 그다음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하고 그다음에 또 사회복지 가산 네. 이 사회복지법인의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을 해서 내년에는 특히 방문요양 같은 경우는 86.6% 네. 전체 수가의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급여로 센터에서는 의무적으로 지출을 해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계속 이게 상향 조정되면서 요양보호사의 처우가 개선이 되고 있고요. 또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법정 공휴일. 네. 그래서 올해까지는 그냥 그냥 기준 급여 정도 받아 가셨는데 내년도에는 무조건 법정 공휴일에는 30인 이상 사업자인 경우 무조건 50% 가산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개선이 됐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네, 어쨌든 많이 또 처우 개선이 많이 돼서 그 요양보호사 하고 계신 분들이 그만큼 힘이 좀 나겠네요. 그 외에 또 뭐 추가로 변동된 건 있을까요?
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장기요양 관련해서 뭐 변경되는 내용들이 또 몇 가지가 있긴 한데 오늘 또 너무 말씀 많이 드리면 복잡하시니까 다음에는 제가 이렇게 표로 만들어서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